화제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는 피플 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머니투데이 정치부 우경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3명의 인물은 일단 더민주의 우원식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인데, 네, 원내대표들이죠. 원내대표들. 네. 그 429조 원의 이 국가 예산안 처리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이 3명의 인물들이 모여서 협의점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성공할지 주목이 되는데, 네. 먼저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2일이었죠. 네. 법정 시한이 지난 2일이었는데 결국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된 게 이제 4년째인데 그간에는 자정을 살짝 넘겨서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있었어도 네네. 자정 전까지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최초로 지난 2일에 밤 늦게까지 이제 3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협상 네네. 결렬을 선언하면서 결국은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 말은 예상하기 어려웠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네네.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진화법 도입된 다음에는 계속 이제 3년간 여대 야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크고 야당이 적었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당과 국민의당 쪽에 어떤 그 합의를 받아야 되고 네. 이쪽에서 반발하면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정치력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둘 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예산안이요, 기존에 썼던 돈들은 법정 시한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의 돈을 못 쓰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일정 범퍼가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는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시한을 너무 넘기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그것 때문에 법정 시한 넘기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예산은 9개의 쟁점으로 좀 요약이 네네. 되는데요.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원,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9가지인데 물론 이게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네. 최저인상 이 2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에서 지금 발목이 잡히고 네. 있는 거네요. 첫 번째 먼저 그러면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사실 돈 많이 필요하니까 네, 좀 맞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 모두가 더 양보가 안 되는 네네. 건데요. 이 정부 여당은 공무원을 현장 인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등 이런 현장 네. 인력을 중심으로 총 17만 명 이상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당장 내년에 1만 2,200명 정도를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은 매년 그렇게 공무원을 늘릴 돈이 어디 있느냐. 네.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고요. 한국당은 그래서 6,000명까지만 늘리자. 좀 더 허용을 하더라도 최대 7,000명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격차가 크네요. 네, 큽니다. 거의 5,000명 가까이가 격차가 있으니까요. 자, 공무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최저임금은 또 어디에서 쟁점이 벌어지고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도 역시 이제 돈 문제인데요. 네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려면 어쨌거나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정부는 이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투입해서 최저임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일정 부담을 하고 네네. 또 고용을 한 기업이 일정 부담을 하는 이런 정도 시스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이 일자리 안정기금 중에서 3조 원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죠. 그 네. 자영업자들에게 13만 원씩 제공한다는 맞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을 네. 올려줄 수 있도록 여력을 준다는 네네. 건데요. 야당은 일단 뭐 올려주는 건 오케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안정기금 투입도 오케이를 할 테지만 1년만 하자.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면 정말 밑빠진 독식이 되니까 1년만 네. 하자 이런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여당은 이게 매년 투입을 해야 공약으로 약속한 그 최저임금 상한선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역시 또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한 그 노선을 그리고 있을 때 네. 그 가운데 좀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을 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렇죠. 3당으로 입장이 제일 네네. 또 특수한 게 국민의당인데 네네. 국민의당은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도 그렇고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약간 절충안을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무원 증원 문제도 한국당보다는 좀 여유가 있게 8,000명에서 최대 9,000명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약간 민주당 안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도 이제 12,000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장 인력은 10,000명이거든요. 네. 그 현장 인력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 의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에도 국민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하는 문제도 오케이를 하고 네. 내년에 3조 원 투입하는 것까지도 오케이를 하고 다만 이제 내후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규모를 줄이자 이런 정도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누구의 의견이 이제 통과되느냐가 달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죠. 맞습니다. 네. 한국당, 민주당 어느 쪽도 국민의당이 협력을 해주지 않고는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2일에, 그러니까 결렬이 된 2일에 오후 이제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름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협상권을 1임을 받은 건데.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지금 당내 의견이 여러 갈래입니다. 이게 정동영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 박선숙 의원 이런 분들은 다당제 하에서 국민의당의 힘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여당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표를 얻어가려면 정말 우리에게 뭔가 딜을 적극적으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줄 건 주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줄 건 주고 실리를 챙기자. 이런 온건파였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막판까지 반대가 있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일단 1임을 받은 거는 나름대로 정치력을 좀 발휘한 결과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김 원내대표가 온건파이고 또 김 원내대표가 1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손을 들어줄 법도 한데 왜 또 들어주지는 않았을까요? 네,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건 사실인데 국민의당을 김동철 원내대표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일단 쉽게는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야당의 기본 스탠스를 지킨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이제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쪽에서는 민주당 쪽 제안대로 합의를 할 테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안으로 합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전해져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여기에 강경하게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이 예산을 표결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리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예산안 통과 자체를 발목 잡게 만들었냐 지금까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2일에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대놓고 비판을 하지는 못하지만 국민의당을 어떤 물밑에서 비선을 통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거의 이제 국민의당이 막판에 딜을 깼다 이런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1임을 받은 직후에 회동이 예정돼 있던 우원식 원내대표의 방이 아니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끼리 먼저 물밑에서 만나서 의견을 조율을 한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워딩을 종합을 해보면 서로 이제 민주당 안을 쉽게 받아주지는 말자. 야당으로서 우리가 챙길 건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뒤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게 오늘 자정 전후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약간 여당 쪽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만 이제 만약 미뤄질 경우에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이나 한국당도 모두 긴장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우경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자,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욱 풍부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